네, 오늘은 고학년의 엄마표 영어 혹은 아이표 영어를 시작하는 가정을 위한 영상을 좀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오래전에 이 주제로 딱 영상을 촬영을 해서 예전 채널에 올렸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시고 고학년의 엄마표 영어를 시작한 가정들이 꽤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제가 후기를 보면은 제 영상을 보고 고학년이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이제 엄마표 영어를 시작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으셨다라는 말씀들을 종종 이제 들려주셔서 굉장히 좀 뿌듯하게 생각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공부방 교습소를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제 부모님들께 이제 간담회를 하면서 평소에 이제 영어 환경을 잘 만들어 주시면서 저한테 일주일에 2번만 보내시면 아이 영어 뒤늦게 시작해도 걱정 없다라는 말씀을 감히 제가 드렸었습니다. 확신은 있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그때 이제 제 제자들이 중학교에 가서 시험 성적을 상당히 잘 받았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겠죠. 가정에서 환경이 잘 마련되지 않았거나 이제 아이의 학습 태도가 좋지 않거나 그런 경우는 아니겠지만 고학년에 좀 뒤늦게 시작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영어를 잘 해왔던 이제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무난하게 초등학교 6학년 말에서야 문법 수업을 시작해도 중학교에 가서 100점 많이 맞아 왔었습니다. 네, 성격이 이제 친근한 친구들은 저한테 이렇게 카톡 메시지도 보내주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 있는 많은 이제 제 구독자분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고학년에 엄마표 영어를 이제 시작을 한다면 저는 이제 아이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가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성적을 좀 낼 수 있는 엄마표 영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듣기 환경 만들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한 고학년쯤 되면은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입시에 먼저 이렇게 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시는 가정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4년 전, 5년 전에 그 영상을 촬영했을 때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언어라는 것은 수학 문제를 풀듯이 딱딱 정답이 있어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명시적인 학습에 한정을 짓게 되면은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언어도 그만큼 협소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이제 새로운 언어를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나이가 언제이건 상관없이 그 언어에 대한 경험치가 없는 상태에서 명시적으로 학습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그 학습적으로 접근한 그 협소한 언어 내에서만 아이들이 언어를 배울 수 있다라는 그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고학년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이제 부모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드렸어요. 물론 아이들이 끝도 없이 앉아가지고 몇 시간 동안 영상만 보고 있어라 이건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적어도 저는 한 1시간 정도의 영상 노출 시간을 좀 확보를 하시는 것이 뒤늦게 시작했지만 언어의 그 플로우를 경험하면서 영어에 조금 편안한 아이가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굉장히 강조해서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이제 동의하시는 가정에서는 예전에 오래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아서 같은 경우 뭐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예를 든 것이니까요. 학교 친구들이 등장인물로 나오고 각각의 캐릭터가 살아있는 그런 영상들 같은 것을 학교 후에 이제 쉬면서 간식 먹을 때 조금 이제 보게 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런 영상을 좀 뒤늦게지만 꾸준하게 시청을 한 가정의 친구들이 실제로 영어가 좀 편안해지고 듣기도 잘 들린다 이런 말들을 6학년 말쯤 되어서 저한테 했던 그런 경험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영상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이제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교육에서 상대적으로 강조가 덜 되는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릴 때, 아기 때나 가능하지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저는 이제 제가 교습소를 운영하면서도 경험을 했지만 지난 6년간 유튜브로 여러분들에게 이 모국어 습득 방식의 영어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또 댓글로도 고학년에 시작해도 아이가 영어를 잘하게 됐다 이런 메시지들을 많이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나이가 들었더라도 이런 영어 듣기의 경험치가 없이 아이가 영어를 시작한다면 정말로 아기 언어의 수준, 그 수준에서 중학교, 고등학교의 그런 학습 영어가 갑자기 이렇게 끼어 들어가면서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없는 영어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서, 물론 미디어 통제에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는 걸로 하고요. 영어 영상 보기를 좀 따로따로 찢어서 해도 괜찮아요. 조금 많이 일찍 일어나서 여유가 있는 집들은 오전에 뭐 30분, 오후에 30분, 오전에 한 10분, 오후에 50분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가능하면은 어떤 루틴 안에 영어 영상 보는 시간을 아이와 협의를 해서 꼭 만들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이들이 아무래도 중학교, 고등학교에 당연히 이제 문자 언어로서 영어를 접하기 때문에, 물론 학교에서도 이미 고학년쯤 되면 시작을 하긴 하지만요, 학교 영어는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명시적인 학교 영어에만 이제 머물게 되면은 아이들의 언어의 경험치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눈으로 보는 영어의 양도 좀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부터 너무 많은 양을 잡으시면 안 돼요. 하루에 한 5분이나 10분부터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집중 듣기 하는 방법은 제 이전 영상 좀 참고하시고요. 아이가 이런 방법으로 학원에 가지 않고 해도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어떤 확신을 얻어서 부모님과 약속을 하고 동의를 한다면 이 방법으로 분명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집중 듣기의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굉장히 다양한 문장에 대한 경험치는 영상으로도 쏟아지듯 우리 아이가 경험을 할 수 있지만, 눈으로 보는 이제 활자화된 문장을 통해서도 당연히 아이들이 이제 경험치를 쌓아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엄마표현을 처음 시작하는 친구라면 언어의 플로우를 이제 듣기뿐만이 아니라 활자로도 조금씩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동시적으로 가져가신다면 고학년에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뒤늦게 시작한 아이들은 이제 그림이 좀 이해하기가 쉬운 책을 본인이 이제 골라서 고학년쯤 되면은 동기가 어느 정도 갖추어진 상황에서 시작한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님과 이제 사이가 나쁘지 않아서 아이를 잘 설득해서 시작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매일매일 조금씩 분량을 잡아서 그림을 보면서 아이가 유추를 하면서 집중 듣기 할 수 있는 시간을 잡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고학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엄마표용어로 성공한 가정이나 학원에 오래 다녔던 그런 친구들이랑 비교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학생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자꾸 학교에서 영어 잘하는 친구를 보면서 내심 이제 상처를 받았거나 이제 자존감에 어떤 훼손이 된 상태라면은 그 자존감을 이제 먼저 채워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부모님들께서 채워주셔야 되겠죠. 다른 누구도 해주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학원에 이제 레벨 테스트라든지 학원에 가면 여태까지 뭐 했냐 이런 말씀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자존감 훼손을 입고 돌아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에 이 문제는 부모님이 잡아주실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요, 우리말 넌픽션 지식책을 좀 부모님하고 같이 읽는 것을 추천드려요. 근데 이거는 꼭 책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넌픽션 영상 같은 것도 될 수가 있겠죠. 그 예전에 저희 채널에 초청을 했었던 그 시우라는 친구가요, 영상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는 조승현 작가의 유튜브 채널도 많이 도움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은 제가 예전에도 영어 넌픽션 실력을 키우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것은 다양한 우리말 지식책을 평소에 아이가 좋아하지 않으면 조금 다르게 좀 보여주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저도 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굉장히 많은 유튜버들께서 이제 교육 영상을 많이 촬영을 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지식에 접근하는 방법을 너무나 책에만 한정한다면 요즘 아이들이 아예 그 부분을 이제 쳐다도 안 보는 그런 사례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문해력을 쌓기 위해서 우리가 채워져야 되는 것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어휘의 경험치거든요. 근데 이 어휘의 경험치를 너무나 이렇게 책에만 여러분들이 한정을 짓게 돼버리면 아이들이 그 벽을 넘지를 아예 않으려고 하는 상황들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다양한 이제 지식 관련 영상들 좀 재미있게 풀어주시는
실사 사진도 많이 보여주시고 실사 영상도 나오는 그런 사진들이라든지 과학 채널 같은 거 혹은 뭐 역사 채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책이 아니더라도 먼저 들으면서 그 언어에 익숙해져야 되잖아요. 다양한 넌픽션 어휘들을, 지식책 어휘들을 먼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울 수가 있고 그 이후에 흥미를 보이는 책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겠죠. 예. 이렇게 뭐 영어 실력을 높이는데 제가 갑자기 이제 우리말 말씀을 드리느냐면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말의 문해력이 영어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초등에 영어를 시작하는 아이들이 준비도 안 됐는데 어려운 영어 단어 들이밀면 오히려 또 아이들이 영어를 어렵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가 조금 편안해지는 뭐 1년, 2년 동안은 영어는 영어대로 이제 플로우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말로 이제 넌픽션 배경 지식을 좀 채워 주신다면 영상이든 책이든 잡지든 신문이든 부모님이 함께 해주시면 훨씬 더 좋겠죠. 네, 그렇게 좀 해주신다면 나중에 중학교에 올라가서 혹은 중학교에 거의 올라가서 문법 수업을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언어의 경험치를 소리로 그리고 활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영어 영상 보기, 아이가 흥미로워할 만한 영상 보기와 그리고 매일 아주 작은 분량부터 시작하는 집중 듣기 두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한 가지 좀 추가한 내용은 아직은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넌픽션 영어를 바로 들이밀게 되면은 지루하고 재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말 문해력을 갖출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활용하셔서 아이들이 그 지식의 어휘에 익숙해지도록 하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에서 다시 찾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영어 하세요.